우리 일단 좀 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자체가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 이 교재에서는 주제가 단순화된 개념 모형의 유용성과 함께 했는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개념 모형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모형.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은 어떤 이런 것들 아이콘들 있죠.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콘이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뭐 기능이 켜지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기능들 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이 패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뭐 지구 반대편 어떤 구글 서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메일, Gmail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이 Gmail에 있는 내용들을 이 패드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구글 서버에 메일에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로 이용할 때는 그 화면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화면 속에 그렇게 시각적인 데이터로, 시각적인 정보로 뭐 아이콘의 형태나 방금 봤듯이 그런 걸로 나타내는데 그런 걸 개념 모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은.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기들, 스마트폰, 패드, 태블릿이라고 하죠 보통. 태블릿, 우리 이 랩탑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터들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잘 활용하고 유용하게 편하게 쉽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한계 가운데 조금 살짝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을 지적해요. 어떤 부분이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데이터는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고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로서 온라인으로 받아서 쓰는 건데 이 기기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해요. 사실 좀 터무니없죠. 글을 읽고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a conceptual model is an explanation usually highly simplified of how something works 라고 했어요. 이 conceptual model, 개념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모형. 개념 모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개념 모형은 뭐냐? An explanation, 어떤 설명이다. 어떤 설명이에요? 대개는 몹시 단순화된 형태의 how something works, 어떤 것이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몹시 단순화된 형태의 설명이 개념 모형이다. 자,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 개념 모형, 컨셉츄얼 모델이 도대체 뭐야 싶을 수 있어요. 설명이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콘과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좀 부연 설명해줘요. It doesn't have to be complete or even accurate as long as it is useful. 자, 여기 it, 개념 모형을 의미합니다. 컨셉츄얼 모델. 그러니까 개념 모형은 doesn't have to be complete. 완전할 필요도 없고 혹은 even accurate. accurate는 정확한 이런 의미죠. 아까 했죠? 정확할 필요도 없다. 뭐 한다면? 유용하다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개념 모형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면은 굳이 엄청 정교하고 엄청 정확하고 엄청 뭔가 완성도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The files, folders, and icons you see displayed on the computer screen. 자, 이런 것들이 개념 모형의 예시라고요. 컴퓨터 파일들, 폴더들, 아이콘들. 네가 보게 되는 내 컴퓨터 스크린 상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네가 컴퓨터 스크린 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이런 파일들이나 폴더들이나 아이콘들이 개념 모형의 예시인데 자, 이렇게 또 따로 표시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개념 모형의 예시. 이 개념 모형은 어떤 역할을 하냐? Help people, 사람들을 도와요. Create the conceptual model of documents and folders inside the computer.
컴퓨터 내부, inside computer, 컴퓨터 내부에 문서나 폴더들의 개념 모형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있는 문서나 폴더를 개념 모형화한 게 이거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all of after applications on the screen.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크린상에서 보여지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은 말이죠.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념 모형화해서 이 스마트폰 스크린상에서 파일과 폴더 아이콘의 형태로도 보여주죠.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개념 모형화한 게 아이콘, 폴더, 파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In fact, there are no folders inside a computer. 근데 말이죠. 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이 안에 그 어떤 폴더나 아이콘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들이 다 여기에 저장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른 서버에 저장된 것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활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해줍니다. 사실 there are no folders inside a computer. 컴퓨터 내부에 폴더가 있지 않습니다. Those are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 자, those라고 했는데 those가 이런 개념 모형의 예시들이에요. 파일이나 폴더나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이걸 those라고 했어요.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효과적인 개념화된 대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 자, 이 댐도 같은 댐이죠. 같은 댐이에요. 이 아이콘이나 폴더나 파일들을 make easier 더 쉽게 만들어요. 뭐 하기에? To use 더 사용하기에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효과적인 개념화가 바로 이러한 아이콘이나 폴더나 파일인데 실제로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however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these depictions can add to the confusion. 이러한 묘사 그러니까 파일들이 다른 곳에 있는데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묘사는 can add to the confusion. confusion은 혼란, 혼동, 혼란을 더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When reading email or visiting a website, 이메일을 읽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the material appears to be on the device. 그 내용물이 보여요. appears. 어떠하게 보인다? 그 장치에 있는 것으로 to be on the device. 그 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for that is where it is displayed and used. 자, 여기서 이 that은 the material을 지칭해요. 그 내용물이 where it is displayed and used. 그것이 display 보여지고 사용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장치에 그 내용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개념 모형, 아이콘, 폴더, 파일의 형태로 그 장치에서 보여지니까 그 데이터가 진짜 이 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원래는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 But in fact, 그러나 사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 actual material is in the cloud. 실제 내용물들은 클라우드 상에 있다. 다른 온라인 서버에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서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Located in some distant machine.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클라우드는 또 어떤 distant, 먼 거리에 거리가 떨어진 기계에 위치한 클라우드 상에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conceptual model is one coherent image. 자, 개념 모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다. 아이콘이나 폴더나 파일 그런 것들 시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 태블릿 화면에서 보는 이미지들이죠. 자, where is 하면 뭐하는 반면에 이라는 겁니다. 뭐하는 반면에 뭐하는 반면에 it may actually consist of parts. 자, 이 개념 모형이에요. 개념 모형이 몇 부분으로 consist of 하면 구성되다 이런 의미야. 구성될 수 있는 반면에 근데 각각이 어때요? It's located on different machines that could b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다른 기계에 위치할 수 있어요. Could b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기계에 위치할 수 있는 반면에 라고 했어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념 모형이라는 것은 아이콘이나 폴더의 형태로 이 어떤 디지털 기기 자체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 내용물들은 기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죠.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하나가 온전히 하나의 서버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그거를 다 분산시켜서 쪼개서 하나는 뭐 브라질에 있는 서버에 또 다른 부분은 뭐 미국에 있는 서버에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이게 좀 내용이 재미가 없고 살짝 이해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0번. 30번은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걷는 것은 사실 운동이 되고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좀 가난한 국가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로나 교통 등이 발달하지 못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걷는 것은 어떤 생활의 짐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때요? 뭔가 사무직 노동보다는 뭔가 현장에서 이 육체 노동, 몸을 쓰는 그런 노동 위주인데 걸어가면서 힘을 빼면은 에너지의 소모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게 생활에 뭔가 부담이 되는 거고 짐이 되는 거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양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오히려 걸으려고 애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나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라면은 다른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걷기도 하고 걷는 것을 권장한다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아이디어를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빨리 읽어봅시다. 이건 어렵잖아요. The principal transportation mode in the developing world, even in large cities, is still walking. 자, developing world가 무슨 뜻이야?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전을 하는 그런 입장의 국가, 개발도상국. 좀 가난한 나라를 보통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의 이런 principal, 주요한 교통 형태는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걷기입니다. 왜냐? 개발도상국은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 비용이 많으니까. Because of constraint, 제약, 억제 때문에, 제약 때문에 뭐에 관한? On the resources, 자원에. 근데 뭐 하는 자원이야? 이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원이겠죠? Needed to operate extensive transit systems. extensive, 광범위한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제약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가난해서 걷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걷기가 부담이고 힘든 그런 요소로 여겨진다고요. People cover long distance on foot every day.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먼 거리, 긴 거리를 on foot, 걸어서 매일 걷습니다. 그리고 expend, 소모합니다. 뭐를? human energy, 인간의 에너지를. 근데 어떤 에너지야? 에너지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육체 노동, 막 노가다 같은 거 하는데 they can hardly spare. 그들이 거의 spare 하면은 여분으로 남기다 이런 의미인데 hardly 하면은 거의 몸 않는 이런 의미죠. 거의 여분으로 남길 수 없는 그런 아깝고 소중한 그런 에너지를 걷기 때문에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걷기는 working under those conditions, 이러한 가난한 국가의 조건 속에서의 걷기는 is an unavoidable burden, 피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안 좋아요. That consumes productive capability, 생산 능력을 소모하게 되는 짐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일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근데 서양 선진국에서는 어떻다고요? 걷기를 오히려 권장한다고요. In North America and West Europe, North America, 북미나 Western Europe, 서부 유럽에서는 however 그러나 the attitude and policies are just the opposite. same이나 opposite.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태도와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이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어때요? 더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alking is efficient, healthful, and natural. 걷는 것은 efficient,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고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do more of it. 우리는 걷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이세 당연히 걷는 거, 워킹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almost everybody agrees.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걸어야 된다고 선진국에서는. And some of the current trends should be reversed. 그리고 current trend, 최신 이러한 유행 트렌드의 일부는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유행이 어떠냐? 나그네는 헬스장 안 다니죠. 그러니까 뭐 성인들은 헬스장을 좀 가기도 해요. 20살 이상의 그런 사람들은 나도 헬스장을 다니고. 근데 헬스장에서 뭐 사이클 머신이나 그러니까 자전거 기계나 아니면 그 러닝 머신, 트레드밀 그런 것들이 많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런 트렌드, 그런 게 유행이에요. 최신 유행. 근데 그런 것보다 뭐예요? 그냥 출퇴근할 때 자동차 타지 말고 걷고 그러면 좋죠. 그쵸?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헬스장을 찾아가서 걷지 않고 직접 그냥 자연에서 걷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까지. Ironically, among the most popular exercise machines in households and homes, 헬스클럽과 가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계 중에는 are treadmills. 트레드밀이 그 러닝머신입니다. 우리말로. 러닝머신이 사실 콩글리시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러닝머신. 트레드밀입니다. 러닝머신입니다. 근데 이 러닝머신이라는 게 뭐냐? simulate walking. simulate 하면 모방하다, 모형화하다 이런 의미예요. 걷기를 모방하는, 그러니까 걷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기계로. 모방하는 트레드밀인데 which could be otherwise accomplished with a transport purpose on the street. 근데 헬스클럽에서 하지 않으면,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의미예요. 헬스클럽에서 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있는 운동이죠. 어떻게 해요? transport purpose on the street. 거리에서 그냥 교통 운송의 목적으로 그냥 직접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걷기를 하자라는 의견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걷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걷기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그런 상반된 관점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자, 그 다음 33번. 이것도 살짝 어려운데 근데 하나하나 따지면은 그러니까 짚어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1, 2, 3, 4, 5 이 숫자죠. 그쵸? 근데 숫자가 인류가 처음 지구에 등장했을 때부터 있진 않았겠죠. 그쵸? 어느 순간 개발을 했던 겁니다. 숫자라는 이 개념도. 그 숫자의 이전에 숫자와 거의 초기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수메리안의 수예요. 수메리안인들의 수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메리아인들이 어떻게 수의 개념을 개발해서 활용했는지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면 From around 3000 BC 대략 기원전 3000년쯤에 The Sumerian officials 이 수메리아의 official 하면 관리 그러니까 관리가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극에 보면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리라고 불렀잖아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 현대 사회로 치면 공무원. 그러니까 수메리아의 공무원들은 would mark their list of goods on clay tablet. clay tablet, tablet하면 판이에요. clay하면 진흙이고. 그러니까 진흙판에 그 제품의 리스트들을 would mark 표시했습니다. 표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뭘 썼을까? 뭐 종이라고 싶자. 종이라기보다는 뭐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 뭐 5개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5개라는 이 숫자 5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개발해서 썼는데 어떻게 개발했냐?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네.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다면 they would mark 5 pictures of a fish. 그러면은 5개의 이 물고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 5개로 막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5개로 숫자 5라는 개념을 뭐 5개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그랬어요.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came from separating the number from object they were counting. 자,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개면 뭐예요? 물고기 100마리에 다 그릴 거예요? 되게 한계가 많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최초의 위대한 어떤 지적인 리프하는 도약이에요. 도약이라는 게 뭐예요? 훌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겁니다. 지적인 성장은 도약은 뭐로부터 왔다?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를? the number 수를 from the object 물체로부터. 그러니까 they are counting 그들이 세는 물체로부터 숫자를 분리시킨 거다. 쉽게 말하면은 방금 얘기한 이 물고기 5마리가 필요하다면 물고기 5마리를 그림 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의 개념을 만들어낸 게 그들의 지적인 도약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수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속 이어줘야겠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y would represent 5 fish with a numeral for the number 5 alongside a symbol of the fish. 자, 수의 개념을 수메리아인들이 만들어내서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수메리아인들은 5 fish 5마리의 물고기를 would represent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numeral이라는 이 고대 숫자로 수메리아의 고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영어로 number이라고 하는데 수메리아인들이 최초로 활용했던 이 number 숫자는 numeral이라고 불리는 고대 숫자였다. 그리고 고대 숫자를 number 5 숫자 5를 상징하는 고대 숫자를 활용했어요. 5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하다면 뭐와 함께? alongside 하면 뭐와 함께 이런 의미예요. A symbol of the fish. 그러니까 물고기 기호와 함께 numeral이라는 고대 숫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물고기 그림 이걸 기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물고기 5마리를. 물론 numeral은 이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는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정확히 이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수메리아인들이 처음에 고대 숫자인 numeral을 활용했다라는 게 메인이 되는데 마지막은 다 빠르게 좀 볼게요. If they wanted to describe 5 of something else,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5개를 describe 묘사하고 싶어 한다면 they realized 그들은 알았습니다. They could keep the same numeral and trade the object symbol for a cow or a jar of oil or whatever else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은 같은 numeral 고대 숫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이 어떤 물건의 기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for a cow 소든 아니면 a jar of oil 어떤 기름이 담긴 단지 병이든 혹은 whatever else 무엇이든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무엇이든 그 어떤 대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 대상의 기호와 고대 숫자 numeral을 같이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The Sumerians had developed the idea of an emancipated number. 자, 수메르인들은 개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emancipated number. 해방된 수의 개념을. 해방된이라고 밑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인데 해방된 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물고기 5마리 표현할 때 물고기 그림 5개를 그렸어요. 근데 numeral이라는 고대 수의 개념을 써서 굳이 이 물체 5개를 그리지 않고
뉴메럴은 고대수를 쓰는 독립적인 수의 개념, 우리가 오늘날 쓰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개념을, 수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해방된 emancipated number이라고 표현했어요. existing its own right. 그 수 자체의 권리를 지닌 채로 존재하고 and independent of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는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수만의 그냥 고유의 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numeral이고. 그리고 it is easy to take the emancipated number for granted. 자, 이런 독립적인 수를 take for granted 하면은 당연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take for granted 하면은 무엇을 당연히 여기다. 그럼 독립된 수를 당연히 여기가 쉬워요. 자, 이 it은 가주어고 여기까지가 진주어죠. 이 부정수고. 독립된 수를 당연히 여기가 쉬워요. 그쵸? 오늘날에서는 그런 수의 개념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as가 because 의미예요. 왜냐하면 it is so deeply set into modern thought.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너무 깊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but to the oldest civilization 이러한 초기의 문명 수메르인들과 같은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런 고대 문명이 있어서는 it was intellectually new and extremely powerful 지적으로 새롭고 극적으로 강력한 그런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의 고대 숫자 numeral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재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시간이 없는데 자, 친구 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빨리 합시다. 34번은 뭐였냐?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행동의 모방의 정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빈이는 8반 장원에 들어갔나? 8반이죠. 8반까지 있으면 아니면 더 있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반 많어? 30명 아니야 한 반에? 저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나빈이는 8반이고 다른 학생들 반은 그러면은 나빈이한테는 8반이 내 집단이고 1, 2, 3, 4, 5, 6, 7, 9반 이런 데는 외 집단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내 집단, 우리 반에 애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 반이라고 어떤 내가 좋아서 뭉친 반이 아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지정해준 반이기 때문에. 근데 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반에 오히려 더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 집단에 있는 다른 친한 친구의 행동보다도 사실 같은 8반 내 집단에 있는 내가 안 좋아하고 오히려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존재한다는 게 여기는 메인해야 됩니다. 근데 왜 따라하냐? 어쨌든 같은 반이잖아요. 같은 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올바른가는 반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8반 따로 규칙이 다르고 1, 2, 3, 4, 5, 6, 7 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집단의 사람이 달라도 같은 반, 8반 사람의 그러니까 8반 사람이 달라도 그리고 싫어도 별로 안 좋아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게요. 근데 밑줄친 노란색 부분만 먼저 하고 할게요. Amazingly, 근데 밑줄 부분만 봐도 충분해요. Amazingly, 놀랍게도 while we made this like some of people in our in-group 자, in-group이 내 집단입니다. 우리의 내 집단 내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을지라도 we still confident,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따라한다. 같은 내 집단 내, 8반 내에 있는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한다는 거야. 왜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싫어하는데도 따라할까? 그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겠죠. Still, their dislike did not affect their tendency to copy in-group behavior more closely than out-group behavior. 그러나 그들의 싫어함, 우리 같은 반에 있는 내 집단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did not affect their tendency to copy in-group behavior. 그런 내 집단에 있는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이런 tendency, 경향입니다. 경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싫어해도 내 집단 멤버가 하는, 인원이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면